어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저녁 그러니까 19일 저녁 7시부터 20일 새벽까지 아주 긴 시간 난상 토론을 벌였죠. 네. 지금 50여 개 검찰청인가요? 60여 개 검찰청에서 207명의 예, 예. 검사들이 참석을 했고 2013년 이후 19년 만에 이런 전국 평검사회의가 열린 것은 이제 19년이나 예, 19년 만에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 처음에서 처음 시작할 때 모이고 지금 19년 만입니다. 그래서 평검사 회의 결과에 대해서 검찰 안팎은 물론이고 이 국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침에 결과가 나왔죠. 입장문이.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8개 지검 42개 지청에 207명, 그러니까 한 2,000명 가까운 그 검사들 중에 대표성을 띈 207명이 모여서 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장장 10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마라톤 회의를 하고요. 네.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좀 유례없는 일이죠. 유례없는 일이고, 5명의 이 대표가 오늘 9시에, 이 성명과 같은 그런 발표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뭐, 입장을 제가 보면 10시간 동안 딱 결론은 대국민 선전전을 해야 된다. 예. 여론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예. 아주 조목조목 지금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서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이 문제를 적시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가 없는 나라를 만들고 범죄자에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겐 고통을 가중시켜서 이 법 자체는 범죄 방지법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검찰인 자신들이 지금 비난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도 자정 노력을 하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범죄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외부 통제와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평검사 대표자 회의를 상내화해서 내부 견제하는 외부 내부의 그런 통제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해서 보다 더 국민 곁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평검사 회의에서 상당히 강경 입장이 일괄 사퇴라든가 네. 이런 것이 혹시 나오지 않나 그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은 내용으로 보면은 온건한 어떻게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입장문이 나왔어요. 아마 평검사 회의에서도 일부 그런 강경론도 있었는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네네. 저 사람들 검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런 점을 우려해서 이렇게 좀 합리적인 입장문이 나온 거라고 봐야죠. 네,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잠적을 했다가 대통령이 면담을 거부했다가 사표를 낸 사람을 불러서 면담하는 거. 사실 이게 모양새 빠지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아니 직장에서도 대표 만나겠습니다 했는데 대표가 안 만나줘요. 에이 사표 던집니다. 그랬더니 또 만나죠. 이게 대표의 영이 지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만나줬어요. 그런 다음에 또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갖고 결론은 이거예요. 네가 국회 가갖고 잘 설명해봐. 국회가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나도 몰라. 난 국회가 아니니까. 근데 설명 잘해봐. 그걸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돌아오았더니 첫 번째 조짐이 고검장 회의에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고검장 회의가 쭉 있는데 그럼 일단 수일 톤다운하고 적극적으로 그럼 국회에 입장을 표명하자. 그리고 김호수가 그저께 연달아 지금 법안 소위에 참여해갖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와중에 여기서 강경하게 다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결기를 보이면 일단 검찰총장이 법사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 과정 그러니까 이 심사 과정에 하나의 어떤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지금 여론전을 벌이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지금 법사위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한번 일단 이 국회에서의
이런 어떤 여론전 또는 국회에서의 설득 과정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신들은 어쨌든 대국민 여론전을 펼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 과정, 만약에 안건 조정 막 하고 그 다음 과정에서 그러면 또다시 결기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두 가지가 지금 그 프로세스로 마지막에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고검장 회의, 지검장 회의, 또 긴급 고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 20일에는 오늘 네네. 부장검사 회의가 부장검사 회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런 국민 설득 과정, 국회 설득 과정으로서 회의가 잇따라 열린다고 봐야겠죠. 오늘 부장회의에서도 뭐 평검사 회의 내용과 유사한 그런 결과가 그럼요. 왜냐하면 가장 두렵다기보단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건 평검사 회의예요. 예. 평검사들이 위에 선배들이 사실 너무 지금 유약하다. 우리가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서면 김호수 검찰총장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 만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평검사들을 내가 통제하거나 할 수는 없다. 평검사들이 나서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회에 가서 할 도리를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또 평검사들한테 대한 어떤 검찰총장으로서의 메시지가 작용했다고 보고, 부장검사들이야 평검사들의 어떤 결론에서 더 강경하게 자기들이 나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검찰 전체 회의는 현재는 이 국회에서의 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그 논리전, 이것을 지금 가장 첫 번째 그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18, 19일 잇따라 국회 법사위에 나가가지고 대안을 좀 제시를 했거든요. 뭐 5가지 대안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검사 표적 과잉 수사를 통제한 특별법을 제정하자. 네네. 그 제안을 지금 한 거 다 나오고 직접 거기서 법사위에서 제안을 하지는 않았지만 흘러나온 얘기는 수사권을 뺏는 건 좋은데 그래도 수사 지휘권을 그대로 두는 그런 대안, 절충안을 또 제시를 했다. 그런 얘기도 지금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은 같대. 즉 이제 미국처럼 영미법처럼 영미 쪽이 그런데요. 수사 지휘권은 같대. 수사 전체는 경찰이 하는 것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6대 범죄만 일단 그냥 이 수사를 하는 거로 할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그냥 6대 범죄만 하자. 수사 지휘권 행사 안 한다. 뭐 그건 안 하겠다라고 해갖고 6대 범죄로 지금 정리가 됐는데 검찰총장이 내놓은 제안은 이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완전히 다 뺏지 말고 미국 같은 경우 이 경찰이 수사하면 수사가 단계가 종결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갖고 이 나머지 어떤 과정들을 다 수사를 종결한 다음에 소를 제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다오. 수사 지휘권마저도 지금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나오자마자 대검에서 이게 대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혼선을 좀 빚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 문제는 어쨌든 김호수 검찰총장으로서는 법사위가 막 열리고 있는 와중에서 대검의 뜻을 또 묻고 다시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자, 이런 대안들이 있으니까 이걸 갖고 수기를 하자. 내가 이걸 주장하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를 주장하는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많은 대안들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빨리 법안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걸 공론화하자라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검사들이 뭐 평검사에서부터 검찰총장까지 검사안박 결사저지에 나선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사건을 뺏어버리면 검사로서의 이 뭐 역할이랄까 이런 것이 거의 뭐 없어지다시피 하고 아주 역할이 축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장에 나가는데 총이 없이 나가는 것도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또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뭐 여러 차례 나왔지만 국민의 인권이라든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 검수완박 같은 법안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 다 입증이 된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라든가 법원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현안에 입장 표명을 안 하는데. 그렇죠.
지금 김영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잇따라 이 법사위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와가지고 이 검수완박법 이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는 거 하나 있고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리고 그 영장 청구에는 수사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 문제를 또 지적을 했고 경찰의 과잉 부실 수사를 통제할 그런 장치가 없어져 버린다 한다면은 공판에도 정의 실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해서 이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13개 조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37쪽짜리 이 입장문까지 내놓았어요. 그렇죠. 아주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원이 나서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법률의 3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법조 3륜이라고. 법조 3륜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판사 쪽에서 법원 쪽에서 검사의 수사권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건 사실 별로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죠. 하지만 이 법원 행정처장이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청법과 지금 형사소송법 이 두 가지를 지금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청법은 법원 행정처로서도 이게 수사를 누가 하는 거에 대해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하고 싶진 않다. 그거는 너네들 말이 맞다. 하지만 하고 이제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13개 조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금 비판한 겁니다. 두 가지다. 하나는 위헌 소지. 즉 헌법의 12조 3항에 보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장 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해서 이 검사가 이 청구하게 돼 있거든요. 영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 바로 수사를 전제로 한 내용이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그냥 무조건 검사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건 헌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사법부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일단 국민의 정말 그 피해가는 상황들 이 상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법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영장 청구권은 엄연히 헌법에 검사가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경찰관도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건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고쳐져 버린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러면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헌법 위헌.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사실상 민주당한테 눈 깜빡깜빡하면서 그 처리하라고 하는 문재인까지도 이 완결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얘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좀 법안이 그럴싸하고 매끄러워야지 이렇게 중대한 70년에 걸친 우리 형사 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안이 이렇게 조화하게 했어야 되겠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그 최근까지도 민주당 강경한 의원들조차도 이번 회기 내에 뭐가 되겠어? 이제 다음에 보자 이러했는데 황운하가 나섰대요. 황운하가 좋은 수가 있어. 이번 회기 내에 이거 중수청까지 만들고 이러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증발시키면 돼. 수사권 자체를 증발시키면 돼. 내가 법안 다 만들어 놓을 거야. 막 이런 황운하가 나서갖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응천부터 시작을 해갖고 딱 들여다보고 의총에서는 이런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엉망인 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통과시키냐 하고 조응천도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내부적으로도 다 알고 있는데 황운하가 나서서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라는 게 거기에 다선 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황운하가 누굽니까? 그 초선 의원 이제 뭐 국회의원을 얼마나 했으며 엊그제까지 저 지방 경찰청장 하던 사람이고 울산시장 그 부정사건의 하명 수사를 한 당사자이고 현재 범죄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이 172명이 따라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창피해요. 창피해. 본인들도 창피하지 않나? 물론 뭐 자기들도 정치적 판단을 하기는 했겠지만 아무리
이 검수완박 법안을 가지고 이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지지층이 뭐 50%가 됩니까? 60%가 됩니까? 그 강성 지지층을 보고 다선 의원들, 4선, 5선, 뭐 6선 의원들까지도 입 딱 다물고 김진표까지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이런 정당이 정말 뭐 국민의힘도 비슷합니다만은 정말 창피한 이 국회예요. 네. 수준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연설할 때는 50명뿐이 참석 안 하고 그것도 다 딴짓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회의 예, 수준이라는 게 밑바닥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국격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일본, 뭐 유럽 각국, 미국 그때마다 전 의원들이 다 참석을 해서 기립박수로 일단 응원을 보내고 지지를 보내는 사진들과 동영상을 많이 봤는데 우린 본회의장도 사용을 못하고 국회 도서관에 구석에 있는 그 회의장에서 60명이 초라하게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장면은 사실 좀 부끄러운 장면이었죠.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온건한 방법으로 네. 국회와 국민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평석 벽도 넘어야 하고 본회의 벽도 넘어야 하고 문재인의 거부권까지도 여러 단계가 지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이 돼갖고 이게 처리에 들어간다면은 검찰로서는 좀 더 강경한 그런 방법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법적인 그런 대응 방법도 강구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뭐 몇 가지 단계가 있겠죠. 일단, 네. 이 검찰총장의 사표를 대통령은 반려하겠다고 했지만 반려된 상태에서의 지금 유보잖아요, 유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유보된 상황이죠. 이 원래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러니까 그 반려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총장은 지금 사표를 낸 상황이고, 그 다음 단계가 고검장들, 그 다음 단계가 부장검사, 그 다음 단계가 판검사. 아마 순서대로 사퇴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저는 있었다고,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당연히 이제 위헌소송부터 시작을 해갖고, 법적인 어떤 그 조치들을, 아니, 사법부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법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사법부가 법원행정처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이 행정법원이든 뭐든 위헌소송이든 가면, 예. 이건 당연히 뒤집혀질 가능성이 크죠. 대법원에서 그럼 결론을 지금 내린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참 이걸 쉽게 보면 안 될 텐데 완전 지금 뭐 폭주 엑셀을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라 내부의 어떤 반대 이런 것도 지금 뭐 전혀 귀에 안 들리는 상황입니다. 폭주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칫하다가는 스스로 자성자박이 되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실익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수청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중수청장 누가 임명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한국형 FBI를 만들어서 행안부로 뭐 소속을 한대요. 행안부 장관은 누가 임명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목적하는 바대로 뭘 하는지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으로 나머지 수사 다 해도 돼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방법이 없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됩니까? 뭐 현실적으로 무슨 소득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이 민주당 지도부 생각이 정말 뭔지 자기들 얘기대로 문재인 지키고 이재명 지키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지킨다고 민주당이 살아납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 어떠한 그 민주당에서도 이런 식으로 철판을 얼굴에 깔고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창피합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